안녕하세요. 게임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과학수다. 오늘은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일단 이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을 좀 몇 개 보고 공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먼저 지구에서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이번 단원의 단원명이기도 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생물 다양성에는 자주 나오는 용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용어들을 먼저 구별을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할게요. 자, 먼저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그리고 생물 단위의 기본이 되는 단위로 교배가 가능한 어떤 한 무리의 생물들을 우리가 칭할 때 우리는 그런 걸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지역 안에서 사는 생물군이랑 이것들을 통제하는, 제어하는 전체적인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 세 개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구분하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요.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아까 종이 뭐라고 했죠? 독립된 생물 단위를 나타내는 어떤 기본이라고 그랬죠. 교배가 가능한 한 무리들을 종이라고 하는데 그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유전자 변이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 다양성을 우리가 생물 다양성 중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예로는 교과서에 실린 아시아 무당벌레 날개색이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 이게 아시아 무당벌레인데 날개 색깔이 다 다르지요. 요런 게 바로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다양한 정도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고 소파리 날개 무늬도 다양하다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린 교과서도 있고요. 또 토끼의 털색도 다양한 것도 바로 요 유전적 다양성에 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지? 어떻게 환경이 변해도 살아남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고요. 또 개체가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종 자체가 멸종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은 반드시 적응하는 개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면 어떤 질병이나 환경 변화가 왔을 때 이 아이들이 멸종을 하게 되겠죠.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바나나, 감자, 이렇게 한 종만 심게 되면은 그 종에서 다양성이 또 낮다면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다양성은 뭐냐면 어떤 지역, 특별한 지역,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의 종들이 많고 적고 그 분포의 고른 정도를 의미하는 다양성이에요. 이런 거를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숲에 토끼, 여우, 고라니, 버섯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종 다양성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지? 여우가 산다고 해볼까? 자, 여우가 최상위 포식자예요. 어떤 숲에. 그런데 여기에는 버섯이랑 토끼만 살아. 그렇다면 이 토끼, 버섯, 여우라는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요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뒤에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 정도로만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식물 생산자인 버섯이 생산자이긴 그렇지만 버섯 말고 토끼풀이라고 할까요? 토끼풀, 토끼, 여우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써보겠습니다. 색깔을 달리해서. 자, 어떤 숲에, 이거, 오타가 났네요. 토끼풀이 자라고, 이거를 먹는 토끼가 있고, 자,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먹이 사슬이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날이 뜨거워서 토끼풀이 잘 자라잖아요. 마르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토끼풀이 자라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토끼풀의 개체수가 줄어든다면 그걸 먹고 사는 토끼의 개체수도 줄어들 거고 결국 토끼가 줄어들면 여우도 먹이가 없어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단조로운 먹이 사슬이라면 이 생태계 전체가 잘 유지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토끼풀만 있는 게 아니라 토끼가 뭘 먹을까요? 또 그냥 잔디라고 합시다. 잔디풀이 있다고 합시다. 토끼풀도 자라고 잔디풀도 자라요. 그러면 토끼풀이 죽어도 잔디가 있으니까 이 잔디를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는 토끼가 개체수가 줄어들 확률은 적어지고 이 토끼가 있으니까 여우도 줄어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높다면 복잡한 뭐가 생기겠죠? 그지? 먹이 그물이 형성될 거고 그 먹이 그물을 형성해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식하는 종의 수가 많고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종의 다양성이 낮다면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의 수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어떤 한 종에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종 다양성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은 자, 환경이라는 건 숲이라는 환경, 초원이라는 환경, 바다라는 환경, 강이라는 환경. 그 환경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 환경마다 생물들이 살 거고 그래서 그런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양함을 의미하는 다양성을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밑에 얘가 나오네요. 열대우림,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등등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다양성을 의미를 하고요. 자, 이런 다양성, 환경,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다면 공기물, 토양 같은 것들이 잘 보호되고 그래서 지구 환경이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종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다양해집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종류가 다양해진다. 그러나 생태계 다양성이 낮다면 그치 서식 환경이 단조롭겠죠. 강 하나만 있거나 뭐 바다 하나만 있거나 초원 하나만 있거나 그렇다면 단조롭게 되고 당연히 환경이 단조롭다면 그 환경 안에 살 수 있는 종의 종류도 굉장히 심플해지겠죠. 단순해진다 하는 거. 그래서 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를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물 다양성 보존은 왜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생태계 유지에 필요합니다. 자, 식물이라는 건 식물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공기가 정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산소를 배출하고 이런 공기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습지생물, 미생물 등에 의해서 물이 또 정화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요. 숲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숲 속의 토양 속의 수질 정화나 토양 유출 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숲 형성 같은 생태계 유지도 잘 유지되어야 하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곤충이나 조류에 의해서 식물들이 수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것들 먹이사슬, 먹이 그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먹이사슬과 먹이 그물이 생태계 내 에너지 흐름과 물질을 순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생태계 유지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어야만 한다 하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생물 자원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요. 자, 먼저 식량이라는 거는 자, 식량을 제공하죠. 우리가 심고 먹지요. 벼, 콩, 보리 이런 애들 같은 식물 또는 닭이나 돼지나 소나 이런 동물도 우리가 키워서 재배해서 먹기도 하니까 생물 자원이 우리한테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보존이 되면 우리에게 다양한 생물 자원이 제공이 된다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면, 목화를 재배해서 하는 거죠. 또 비단, 한복 이런 거는 비단 같은 거는 누에고치를 길러서 하는 거고 삼배라는 거 아나요? 모시, 배 이런 옷들
그런 것들도 3이라는 식물을 심어서 우리가 3배라는 천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복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당연히 목재, 나무 그대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교과서에 주목이라는 나무가 실린데 이 주목이라는 나무는 뭐냐면 우리 트리나무 아나요? 구상나무? 구상나무랑 비슷하게 생긴 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빨간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데 이 주목이라는 나무에 있는 텍솔이라는 성분이 항암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목이라는 나무는 우리에게 의약품을 제공해주는 예시입니다. 또 주목뿐만이 아니라 버드나무 껍질 안에서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진통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공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른 곰팡이는 그 안에 페니실린이라는 성분이 항생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의약품적인 자원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 모든 애들,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는 숲이나 강가, 바닷가 등등이 관광지나 여가지로 활용이 되죠. 올레길이나 둘레길이나 수목원이나 국립공원 등등.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 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생물 다양성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요? 자, 일단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저탄소 제품을 사용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이 덜 발생하는 활동들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야생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 등등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고 자 국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을까요? 야생 동식물 사람이 그냥 잡지 말아야지 보호해야지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못 잡게도 해야겠죠. 그래서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야생 동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도 보호해주면 되고요. 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를 해줍니다.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여우, 반달곰 등 같은 애들은 자생제 방사하는 보건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생물 중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애들은 유전자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자, 한 나라만 열심히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국제적으로도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국제 수준에서의 실천 방향은 협력이에요. 국제협약 등 가입을 하거나 협력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람사르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이 있고 철새보호 협약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환경 얘기 나오면 틈틈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기태종이라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해야 되는 동물들이 지 자체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뭐 있었지? 금개구리, 저새, 대청부채, 물범, 또 하나 뭐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 또 뭐 있지? 5개인데? 적어볼까? 전박이 물범, 대청부채, 저새, 그 다음에 금개구리. 하나 생각났다. 흰발 롱개. 이런 5가지 꼭 필요한 애들, 중요한 애들을 정해놓고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5가지에 관심을 가지니까 5가지를 보호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잡아서도 안 되지만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서식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이런 것만 하여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천 방안들을 각자가 실천하다 보면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러한 활동들이 더 퍼져나가면 결국 국제적으로도 협력하고 협약 맺어서 결국 전 세계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막 시험에 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배워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 안의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에 살고 있는 일부의 어떻게 보면 한 종인 인간 이 다른 종들과 잘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굳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요 3가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 다양성을 구별하고 이 다양성들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덥기 전에 복습 한번 하시고